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 녹화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이제 월요일 밤 9시 주식 승천, 그리고 아침 9시, 8시 30분에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약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1920까지 빠질 것이다 했는데 이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 1901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가로는 물론 1920을 찍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1901까지 빠져가지고 개인들의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 이를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 대북 관련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주가가 빠질 때 빠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주가가 모든 게 기후란 게 뭡니까? 선행으로 표시될 때 꼭 악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급락 나올 때 과거 급락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 항시 악재가 나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때 신문에 항시 호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대외 요건 이런 것들이 항시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인데요. 골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20 이하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아침 주식 승천, 밤 10시에 주식 승천, 그리고 아침 8시에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도 계속 주식을 사락했는데 사는 분은 이미 괜찮을 거고 안 사는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2000포인트 위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식을 줄여라 했고 지난주도 주가가 수익을 말하다 녹화하면서 약세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저는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황을 좀 하고 그 시황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이는 기술적 분석 지표와 요건들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황을 볼 때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이번에 시황은 우리가 시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게 외적인 걸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적인 게 내적인 걸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적인 게 외적인 걸 지배하고 외적인 게 내적인데 이제 내적인 거를 외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 이제 대북 관련이죠. 북한 관련 리스크 이런 부분이고요. 외적인 거 내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거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외 관계 지금 이번에 이제 주가가 항시 급락 나올 때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게 동시다발로 악재 나올 때 이때 이제 주가가 보통 급락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두 개 다가 좋으면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이런 악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적인 거 내적인 게 외적을 압력하고 내적인 거 압력하는 지는 부분이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했듯이만 환율에 가장 민감한 게 여러분 아주 항공주입니다. 항공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인데 이 항공주를 볼 것 같으면 환율에 굉장히 너무 민감하다. 왜?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자, 환율로 하니까 이제 일본 증시죠. 일본 증시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자동으로 상승했죠. 근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최근에는 일본 증시 상승하면 우리나라 무조건 빠집니다. 빠지고 최근에 일본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 무조건 빠지고 반면에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무조건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언론이나 방송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다우조스 지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머리에 한 15년 동안 전문가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 박혀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이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정권방송의 신뢰도가 없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방송이 인기 끄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다우존스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는 최근에 상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서 진짜 상관이 있는 거는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왜? 일본 증시는 상품에 어떻게요? 경쟁이죠. 경쟁이고 중국 증시는 뭡니까? 대외 의존도입니다. 대외 의존도. 의존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가 최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증권 속담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에 모피를 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내외적 악재가 다 돌출됐다. 악재가 돌출되었다. 그래서 악재가 돌출될 때는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점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황은 뭐 요 정도고요. 이제 요게 뭡니까, 여러분? 대외적인 시황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했죠.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러고 했는데 60일 이평이 급락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0일 이평이 이날부터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60일 이평이 도전하지 마라. 근데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60일 이평의 기울기와 그다음에 응집력이죠. 응집력. 기울기는 뭡니까? 주가가 처음에 방향을 제시할 때 그리고 응집력은 뭡니까? 응집력 이격이죠. 이격이란 건 뭡니까? 60일 이평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60일 이평에 가고자 하는 건데 이게 왜 뭐냐?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고 뭡니까? 매물대죠. 매물대. 이게 뭡니까?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물 수급이죠. 그래서 60일 이평의 매물 수급대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매물대 보시면 간단하게 보이죠. 주가가 60일 이평대에서 매물대에서 집중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로 말했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매물대가 무슨 매물대가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매물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각형 밑에 많으면 상승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럴 줄 진정만 몰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 주가는 떨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말을 안 들었죠. 안 듣는데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가 잘 맞아가니까 더 많은 분이 전화를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실 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여러분께서 지금 장 자체는 응집력이 있다. 그럼 뭐 결론은 뭡니까? 60일 이평이 자 60일 이평이 내길죠. 처음에 기울기라 했습니다. 기울기요. 기울기가 꺾이는 상태에서 반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적같이 왔다가 도적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부딪히는 1980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 1980까지 반등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까지 반등을 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왜 1920포인트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를 제가 이번에 오늘 공부가 이제 시황 이후에 역배열 이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평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송님께서 이번에 1920 빠졌는데 자기들은 깜짝 놀랐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쉬운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울기로 봐서 지금 주식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반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정석으로 떨어지냐 비정석으로 떨어지느냐입니다. 정석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정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비정석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이나 굉장히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번에 주가를 굉장히 치고 빠지는 스탠드라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선물을 한다면 이제 콜을 갖고 있다면 콜의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장기 포지션, 롱 포지션을 해야 되고 2분의 1은 뭡니까? 쇼트 포지션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캔들 보면 하루에 이제 캔들이 반등 이틀 있는데 하루에 일교차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란 것은 그만큼 하루에 일교차가 크다. 이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2분의 1하고 숏 포지션을 2분의 1 하는데 이쪽을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 단가를 계속 낮춰가지고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61일평의 꺾임, 61일평이 언제 꺾이느냐. 자, 61일평을 두 개로 봐야 되겠죠. 기울기가 매집력, 뭡니까? 매집력이라고 했죠. 응집력이죠, 응집력. 응집력인데, 자, 61일평의 뭡니까? 기울기는 제가 볼 때는 곧 다 돼 간다. 지금 61일평이 이 자리인데, 제가 볼 때 61일평이, 제가 볼 때는 1980짜리 아니면 1950짜리에서는 기울기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의 기울기가 서면은 주가 자체는 급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왔어요. 61일평의 기울기가 지금 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울기가 꺾이는 거지. 제가 볼 땐 지금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61일평이 꺾어지는 61일평이 선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61일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 기울기에 도전. 61일평 꺾일 때는 주가가 반등해도 그 반등 상태가 약하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매집력입니다. 응집력, 매집력인데 이거는 뭡니까? 61일평, 최근 61일평의 매물대에 주식은 항시 들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60일 매물대를 보시면 1980포인트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980포인트를 반등할 것이다. 70 이상 넘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 볼 때는 61일평 매물을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대외 악재가 다 돌출됐다. 두 번째 61일평으로 봐서는 주가가 반등 국면이고 1970포인트까지 가는데 그 가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포지션을 2분의 1 나눠서 2분의 1은 롱, 2분의 1은 숏 포지션으로서 단타를 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전체 파동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전체 파동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주식이 교묘하게 부정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부정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자 부정파로 이루어졌는데 이 주식이 자 여러분 아다시피 1856포인트에서 204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이 여러분 보다시피 1950이고요. 여기 2분의 1이 여러분 아다시피 1995P이고 요 자리가 얼마냐면 1903포인트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제가 부정파는 뭐라 했죠? 0, 25, 50, 75라 했죠. 자, 정파는 뭡니까? 정파는 어떻게 해요? 38, 62인데 이번에 뭡니까? 요 부정파까지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정cực 빠졌는데요. 자, 상승폭에 부정파까지 딱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부정파까지 빠졌어요. 부정파까지 빠졌는데 보통 부정파까지 빠졌는데 보통 주가가 보통 부정파를 깨는 수도 있는데 부정파는 제가 볼 때는 안 깰 것 같아요. 대외 경제가 굉장히 악재가 나온다. 특히 주가가 빠질 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에 체질적으로 약해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외부 요소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방금 내가 말했지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입니다. 외부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70% 보통 단기적으로 이제 외부 이제 그 주가 자체보다 외부로 빠지는 경우는 여러분 대부리스크로 빠지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정파로 빠집니다. 부정파로 빠진다는 것은 25나 50이나 75 빠진다.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론은 75로 빠졌다는 것은 주가의 반등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정파가 여러분 보다시피 반등을 25%에도 1934고요. 25% 해도 그 다음에 50%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자 1965P고요. 75%까지 하면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장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197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이 엘리어트 정파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하락폭의 38%, 1945, 그 다음에 1990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이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1980포인트 전후, 8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반등 자체가 한 번에 업이 있다. 이 자리가 1945에서 50포인트의 쏘김수가 있으면서 1950포인트 쏘김수가 있으면서 1980까지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요. 그래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빠지면 거기에서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파는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저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일목균형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해야 되기 같은데요. 일목균형표를 여러분 한번 볼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변곡점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주식이 보통 백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주식이 백수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 이 자리가 거의 100일에서 119일 전후에서 끝이 납니다. 아니면 상승이 100일. 이걸 뭐랍니까? V형이라고, 이걸 I형이라고, 이걸 뭐랍니까? A형이다. 저희 다 100일에서 이루어집니다. 100일이면 여러분 아시죠?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의 추세로 이루어지는데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 주가의 추세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일이 다 97일 정도 와 있다. 97일 정도입니다. 과거 예를 보면 아무 과거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꼭지에서 바닥은 100일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아무 과거 예를 보면 뭐 어느 예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은 꼭지에서 바닥이 100일 변곡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면 추세 자체가 한순이라고 하죠. 한순, 일평생을 한번 마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새로운 평생이 된다. 그걸 뭡니까? 일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00일 포지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주가가 꼭지에서 꼭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일 겁니다. 꼭지에서 꼭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 자, 꼭지에서 꼭지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자리가 몇쯤입니까? 제일 바닥이 여러분 6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30일 정도. 이번에 하락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통 우리가 100일인데 지금 이번에 하락이 67일이었기 때문에 상승 날짜가 굉장히 적다. 이거는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말고 엘리어트 파동은 진폭이지만 일목균형표의 날수죠. 날수, 공간 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3일 정도 주가가 반등하는데 하락이 67일이었는데 반등이 33일이다.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자체를 지금은 양면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더 사면서 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식을 짧게 치면서 계속 수익을 보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950포인트, 2차는 198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로 보거나 뭡니까? 일목 전부 다른 걸로 봐서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상승을 33일 한다고 했는데 급한 상승이 변곡점이 항시 구름 변곡점입니다. 그 33일 중에 앞으로 20일은 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점은 항시 변곡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거를 민감하게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외 악재가 다 노출됐다. 그 다음에 60일의 평적의 기울기가 응집력, 매집력으로 봐서 주가가 이익이 크다.
세 번째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1차 1945에서 80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로 봐서 구름 변곡점이 상승이 33일 중에도 어떻게 앞으로 20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고 다음 주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강세가 어떻게 마디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단식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시황을 하면서 여러분 한 시황을 더하는 게 뭐냐면 코스닥을 시황을 조금 하겠습니다. 왜? 코스닥이 물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 때 왜 코스닥을 하지 마라 하냐면요. 61일평의 이제 이격도 부분인데 이격도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이 이격도를 못 속입니다. 왜 못 속이냐? 61일평이 올라가더라도 61일평이 상승. 자, 61일평이 절대 61일평의 보조 지표가 이격도입니다. 이격도인데 61일평 자체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61일평이 상승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이 61일평과 멀리 떨어진 부분을 이격이라도 이 이격 자체가 여러분 보통 105가 넘으면은 주가 꼭지예요, 꼭지. 꼭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 언제부터 이게 있냐. 자, 105가 어딥니까? 자, 0이고 100이고 100이 뭡니까? 수렴 있는 자리고 105가 됩니다. 105가 되면 제가 105 넘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이야기할 때 61일평, 우리가 61일평이 뭡니까? 추세 2평이죠. 그 61일평 추세 2평에서 이격이 105 넘는 분을 보통 미국에서는 그걸 이격 뭡니까? 오버슈팅이라고. 언더슈팅은 반대로 95 이하 가면은 언더슈팅이랍니다. 그러면 언더슈팅을 딱 보면 자, 95 이하 가면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95 이하는 언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자리가 언더 낙폭 과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코스닥은 코스닥은 뭡니까? 이격도 100까지밖에 안 없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여기 보세요. 95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니까 뭡니까? 여기는 낙폭 과대인데 코스닥은 낙폭 과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폭 과대가 아니라면 뭡니까?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한 번 더 하락하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코스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얼만큼 여러분이 자 코스닥 사가지고 며칠 70일 갖고 있었던 분 손들어 보세요. 코스닥 사가지고 70일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0일 갖고 있었는데 그 상승폭의 2분의 1을 단 3일 만에 빼버렸습니다. 3일 만에. 자, 70일 동안 막 달려왔는데 70일 동안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3일 만에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지수가 틀립니다. 자, 지수가 상승 100% 하는데 하락 100%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돈이요? 여러분, 상승 100%에 하락 100%. 여러분, 자, 상승, 자, 내가 한번 봅시다. 1000포인트에서 1100 가죠, 1100포인트. 1100 갑니다. 1100 가면 10% 수익 나와요, 10%. 10% 수익 나는데 하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락할 때, 빠지면 왜 되냐입니까? 이거에 몇 배, 이거에 제곱근에 배, 제곱근. 왜 그렇습니까?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1등주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빠져도 삼성전자 안 빠지니까 여러분 종목이 연중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잡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 잡주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주식은 제가 이야기했죠. 반등하면 지금 또 매도를 쳐야 된다 했던 이유가입니다. 물론 반등 자체가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정확히 하락폭에 50%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 자리가 앞으로 저항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가 530에서 540이 저항이 되니까 여러분이 코스닥 주식을 지금 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조심하지 마세요. 코스닥 주식이 여러분 과연 코스닥 사가지고 70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70일 못 갖고 있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그 사이도 여러분이 코스닥 주식이 깡통 내고 깡통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이요. 참 웃깁니다. 뭐가 웃기느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주식할 때 제가 이제 과거도 이야기했는데요. 뭡니까? 주식은 40% 종합주가 지수가 40% 오르면은 더블 오릅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 40%가 아니에요. 하락할 때 몇 프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정확히 24% 떨어지면 깡통이 납니다. 희한하죠. 주식은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공정한 시장이. 주식은 상승할 때는 40% 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그거는 깊이 있다 이야기 들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40% 그러면 1000포인트였는데 1045면 더블 납니다. 근데 1040포인트에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몇 프로? 24% 같으면 몇 포인트입니까? 24% 같으면 250하고 30, 25포인트하고 자, 1400입니다. 1400에서 25% 빠지면 25% 빠지면 250하고 100포인트하고 어떻게 250% 250포인트 빠지면 깡통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0포인트는 어디 갔느냐? 이거는 시차입니다. 시차. 시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상승할 때는 40% 하락할 때는 어떻게 24% 빠지면 깡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주가가 오르면 많어. 오르면 자 올랐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보다 제일 바닥이 자 480에서 어떻게 해요? 560까지 올랐습니다. 560까지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만큼 빠졌으면 주가 그 사이 여러분이 매매했던 거 여기서 다 토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오를 때 70일, 내릴 때 3일. 70일 돈 죽자 사자 단 다쳐가지고 뭐 텔레비도 듣고 눈 벌겋게 설쳐가지고 매매해가지고 돈 벌었는 거 3일 만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70일 사이에 돈을 벌었으면 다행이라 70일 사이에 돈 못 벌었는데 이번 3일 사이에 빠져가 여러분을 깡통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를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주식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끈질겼는데 끈질김을 포기하죠. 왜 포기합니까? 자, 내가 1000포인트 때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빠져가 다시 1000포인트 왔을 때 내 주가가 본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량주는 본전이 되는데 잡주는 내 주식이 1000포인트에 사가지고 1000포인트 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2분의 1 되어버려요. 이래 되면 사람이 도끼밖에 안 남고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가 빠져도 상한가 들어가는 거 30개 그거 잡아먹으려고 코스닥 따라 들어가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주식은 어떻게 해요? 지수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지수만큼. 주식은 지수만큼만 먹으면 돼요. 주식은 지수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누차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지수만큼만 먹으면 지금 주식 10년 했습니까? 이거 10년 지표입니다. 10년 전에 600포인트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10년 전에 600포인트, 600포인트. 600포인트, 지금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그럼 600포인트에 40%가 얼마입니까? 40%가 250포인트죠. 250포인트.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1400포인트. 그럼 250으로 나누면 몇 배입니까? 5배 반. 5배 반이 돼요. 자기 옛날에 10년 전에 1000만 원 갖고 했으면 5배 반. 5배 반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5배 반입니까? 아니죠. 5배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그럼 10년 전에 1000만 원 저금했으면 지금 최하 5배 제곱근 얼마 돼야 되느냐? 2억 5천 이상 돼야만이 본전입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 그때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김포에 땅 어떻게 100평 살 수 있었어요. 100평. 김포논 100평. 김포논 100평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김포논 옷에 400만 원 해요. 4억에 4억. 지금 어떻게 최소 선물이 주식이 본전이 2억 5천원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2억 5천 됩니까? 그 사이 돈 넣고 집 팔아가 돈 넣고 지금도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소나타가 699만 원 했습니다. 엘란트라가 얼마 했습니까? 399만 원 하고 엑셀이 299만 원 냈습니다. 광고 아시죠? 지금은 아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항시 복귀될 때 내 주식도 복귀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은 이번에 현금화 해가지고 코스피 종목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피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 저때 왜 여러분 정성촌놈이 왜 주가가 여러분 저때 뭐랬냐? 여러분 저때 내가 뭐랬겠죠? 여러분 1차적으로 주가가 1950을 깰 겁니다. 했습니다. 공부한 오늘 여기 역배열 2평입니다. 역배열 2평. 자, 2평이 여러분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20일, 300일 또는 330일. 요거는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0일 2평이죠. 자, 요 위에를 정배열 2평. 요를 뭡니까? 역배열 2평이라고 120일 2평을 양차 2평이라고 합니다. 양차 2평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했죠. 뭡니까? 여러분 제가 꼭지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 뭐겠냐. 꼭지 때 2000포인트 때 남들 아웃성 칠 때 내가 뭐랬냐. 여러분 1차적으로 1950을 깰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를 보고? 300일 2평 보고 했습니다. 300일 2평을 보고. 왜? 이 300일 2평 자체가 저번에도 굉장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 이 주가가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주일 전에 6일이죠. 6일 전에 주가 자체가 내가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하면서 내가 뭐냐. 여러분 주식이 약세를 보일 거고 어떻게 해요? 1950을 깰 겁니다. 라고 했어요. 깨고 그 뭐습니까? 최악의 1920도 깰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300일 2평이 저번에 지지를 받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300일 2평의 답습 효과를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일 2평을 과감하게 깼죠. 그 300일 2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1948포인트였습니다. 그 첫날 48포인트 튕기고 올라갔죠.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 300일 2평이나 300일 2평, 220일 2평은 더 안 가지고 300일 2평에 420일 2평을 뭐 깨거나 다였을 때 보면 기사를 보면요. 언론 기사를 보면 꼭 큰 뭡니까? 큰 호재나 악재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악재나 호재가 꼭 나옵니다. 악재나 호재가.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 왜 그렇습니까? 300일 2평을 깬다는 것은 300일이나 여러분 역배열 2평 220일이나 300일, 400일 2평을 깬다는 것은 이게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오냐면 며칠 만에 거의 50일, 새 6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식을 크게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패러다임이 온다. 이 말이 뭐냐면 악재 나올 때 주식을 사가지고 그쯤에 판다. 그러면 이게 내가 6개월 같으면 돈 날수로 며칠입니까? 120일이죠. 120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120일에 큰 대변곡이 나면서 뭡니까? 60일에 대변곡이 중대변곡이 난다. 근데 어떻게 120일 2평과 60일 2평 대변. 자, 120일 2평이 이렇게 움직여 60일 2평이 이렇게 두 번 움직이겠죠. 그럴 때 뭡니까? 같이 중복될 때, 같이 꼭지, 같이 바닥과 같이 꼭지를 당할 때 주가가 큰 어떻게 변곡이 꽉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집안에 딸아들 둘이가 있어요. 딸아들 둘이가 공부도 둘 다 잘해. 그럼 집안이 확실히 잘 돼요. 근데 아들은 잘 되고 딸은 뭐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딸만 잘 돼 아들도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역배열 2평입니다. 역배열 2평. 이 역배열 2평을 쓸 때 여러분 항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이격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거 추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2평은 자 양차 2평, 221 2평, 301 2평, 401 2평입니다. 여기에 핵심으로 써야 될 게 60일
이격도를 꼭 어떻게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60일 이격이 멀리 떨어졌을 때 주가 자체가 어디 60일 이평도 그렇지만 어디요? 내가 60일 이평 살 때 두 개 쓰라했죠. 뭡니까? 기울기가 매집력으로 해야 되죠. 이거를 볼 때 60일 이평 자체가 어떤 방향을 끌 때 그때 어떻게 특히 200, 120일보다는 300일이나 400일 이평 쪽으로 바로 가버리려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60일 이평이 지금 곤색입니다. 자, 60일 이평이 곤색인데 60일 이평이 턴라운드에서 턴라운드를 할 일보 직전에 자, 60일 이평이 턴라운드 하니까 그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400일 이평에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60일 이평이 턴라운드 했죠. 60일 이평이 이번에 턴라운드를 했습니다. 턴라운드를 하니까 400일 이평이나 300일 이평에 빠른 속도로 간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60일 이평이 턴라운드, 60일 이평이 상승과 하락이 턴라운드일 때는 300일이나 400일 빠른 속도로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이번에 빠질 수밖에. 제가 이제 여러분 때 누차 과거 수익을 말하다가 다 볼 수 있어요. 그 인터넷 치시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서도 열흘 전에 했습니다. 열흘 전에. 60일 이평에 도전을 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60일 이평에 나중에 거래량과 상관관계를 내야겠지만 매물대가 위층에 있으면 60일 이평 꺾일 때는 그거는 칼날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증권방송에서 가장 스타 됐는 부분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날이죠. 1911년에 여러분 여름 생각날 겁니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주가가 폭락 나올 겁니다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유는 왜? 그때 수출도 잘 되고 여름이 호황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뭐겠냐면 방송에서 주가 자체가 주식 사놓고 휴가 갔다 오면 휴가비 10배는 빠질 것이다. 근데 제가 안 돼요. 혼자만 제가 폭락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 기준해가지고 이 주식 자체가 어디 60일 이평이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주가가 뭡니까? 바닥 변곡점에서 이 타임이 100분, 바닥 타임이 100분 대각했죠. 뭡니까? 일순, 쇠명이 다 됐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백순이 백순. 그래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했죠. 주가가 또 급등할 것이다. 왜 급등할 것이냐면 60일 이평 자체가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한다. 그리고 작년에 내 또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봄에 여러분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급락 나오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여러분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고가를 갔죠. 1등 주식. 그러면서 코스닥하고 여러분 주식을 전멸 다 죽여버렸습니다. 급락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먹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왜 급등할 것이냐면 60일 이평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먹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가가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때 매도하고 또 주가는 또 어떻게 쌍봉을 친다 했습니다. 쌍봉 치면서 내가 뭐 합니까? 어깨 쭉지 빠지는 역앤드 솔드를 걸 것이다. 어깨 쭉지. 역앤드 솔드. 왜? 60일 이평이 그 급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역앤드 솔드. 있죠. 역앤드 솔드가 뭡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어깨 쭉지 그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깊이 하면 그러니까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아야 하는데 과거 60일 이평을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60일 이평 자체가 어깨 쭉지로 빠졌기 때문에 또 60일 이평이 어떻게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60일 이평 자체가 앞으로 며칠 있으면 지금 54일인데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60일 이평이 돌아 나옵니다. 60일 이평이 돌아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자, 우리가 60일 이평 내가 했죠. 60일 이평이 빠지는 타임에 캔들 차트가 위에 있으면 매도를 철학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 2,000포인트입니다. 반대로 60일 이평이 어떻게 해요? 반등할 때 캔들이 밑에 있으면 이거는 공격 매수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자리인데 이 자리가 뭡니까? 300분 이평이나 300일 이평이나 400일 이평. 300일 이평보다는 그 바닥에 있는 400일 이평이 다 있을 때 주가 자체가 더욱더 어떻게
탄력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일 입형에 닿았어요. 400일 입형. 400일 입형은 거의 2년 입형에 닿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400일 입형에 닿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이 금요일에 나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제가 분명 여러분이 월요일 밤 9시 주식 승천을 보거나 아니면 매일 8시 뭡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을 보면 문제가 별일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주가는 반등을 빠른 속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 달에 자 매주 월요일 낮 4시 30분에 2호선 신천역 지점, 신천역 대신증권에서 선물 투자 강연을 합니다. 선물 투자 강연을 해요. 지난주 한 주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이제 두 번째인데 거기에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선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의 거래량이 4조인데 지금 선물 거래량이 많은 날 80조예요. 제가 여러분 때 뭐 했냐면 작년에 여러분 선물을 해야 된다. 왜? 돈 있는 곳에 돈을 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들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주가는 400일 입형의 강력한 지지 부분, 이 부분이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400일, 300일까지, 1948까지 뜸까지만은 300일 입형을 뛰어넘으면 과거도 보시면요. 300일 입형을 뛰어넘을 때 주가 자체가 급속도로 떴고 300일 입형 뛰어넘을 때 급속도로, 이 말은 뭐냐면 300일과 400일 입형 위에 위쪽을 뚫을 때가 뭡니까? 2단 상승. 주가가 3단 상승하죠. 3단 상승할 때 이 자리가 300일 입형이나 400일 입형일 때 주가가 빠른 속도로 간다. 그때 뭡니까?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300일과 400일의 정배열과 400일의 300일 역배열에 주가 반등은 합니다. 그렇지만 400일에서 부딪혀가 300으로 뜨면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이 후선 역배열 300일의 다이가 400일 가는 것보다는 가기는 가도 천천히 많이 뜨기는 뜹니다. 천천히 간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400일 입형이 밑에 있고 300일 입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퍼스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제가 볼 때 1980포인트까지 주식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고 한데 그 왜 그러냐? 최근에 고민이 많았어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 계속 어떻게 빠질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사실 굿모닝 대박 예감을 굿모닝 대박 예감이나 주식 성장, 근데 수익을 말하다를 꾸준하게 본 사람은 항상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늘도 여러분 참 큰 정의입니다. 뭡니까? 여름 풋배추가 나왔대요. 그래 김치 담가 보냈어요. 그 김치 개발에 또 여러분 돈 얼마겠습니까? 많아 봐요. 5만원이죠. 정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청송님 김치 많이 먹고 힘내시고 개미들 이끌어줘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보내서 이름 적어야 되는데 안 보낸 사람 안 보내고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저희 회사와 보면 택배가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가장 제가 여러분 안 보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줘가 고맙고 여러분이 수익을 말하다나 주식승천 굿모닝 대박 예감을 보고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등불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 많이 못합니다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겠죠. 121일 평이나 221일 평, 그 다음에 300일 평, 400일 평을 쓸 때 보조 지표로 뭐로요? 이격도 60을 꼭 써줘야 된다. 이격도 60을 꼭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격도 60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격도 60을 안 써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이격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써보면서 주식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격도를 어떻게 쓰는가는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자, 이러면 이격도를 어떻게 씁니다. 자, 이격도를 쓰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400일의 평, 300일의 평을 쓰면서 이격도는 내가 뭐를 쓰라고요? 60이격을 써라. 이 말입니다. 60이격.
62격도, 이격도 쓰는 법은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자, 이격도는 영선 이하라고 했죠. 영선 이하다 이렇게 본데 이격도의 굉장히 지금 자리가 뭡니까? 낙폭과대다. 영선 이하는 낙폭과대거든요. 낙폭과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뜹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이격도까지 뜬다. 이격도 어디? 이격도 100까지. 우리가 보통 이평은 뭡니까? 상대성 이평과 절대성 이평이 있죠.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평은 절대 이평입니다. 절대 이평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대성 이평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코스닥은 틀려요. 코스닥은 지금 낙폭과대가 아닙니다만 코스피는 분명히 낙폭과대입니다. 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400일 이평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십시오. 물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요즘 우리 서울경제 이제 물론 다른 방송은 모르겠고 저 나오는 방송이 검은 토마토나 아우 방송보다 시청률이 더 좋은 1등 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들이나 스태프진들 또 다리 큰 분, 발 큰 분 이런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누구라고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 여러분만 보지 말고 온 동네방네 좀 떠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여수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수 순천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 저를 초청해 주면 저 돈으로 차비내 가지고 올 때도 저 돈으로 오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고요. 그 대신 제가 국밥 3,000원짜리 한 그릇만 사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이 만나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답답하다. 지방의 정보가 항상 늦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에는 뭐합니까? 청송님 나오는 방송 보면서 많은 것을 위안을 찾고 정보를 얻는다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분하죠? 왜 차분한 줄 압니까? 몸이 무시하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